네,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이른바 SDR 편입에 성공해 세계 3대 기축 통화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중국과 국제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위안화의 SDR 편입, 세계 경제사에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떤 절차로 이 합류가 결정되는 겁니까?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중국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SDR 기반 통화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달러화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위안화 편입 비율은 10.92%로 엔화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41.73%인 달러와 30.93%인 유로와 다음으로 세계 3대 기축통화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연 라가르드 총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journey which is a transition towards more market-driven principle of the macroeconomic framework of China. It's a milestone in a journey that will continue indeed and will include certainly more reforms.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로 지정됐는데요. 회원국들이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실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 SDR 이 바스켓에 편입됐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네, 이 특별 인출권 SDR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IMF 회원국이 외환 위기 등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1969년에 고정환율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가상 통화이자 보조적인 준비 자산인데 여기에서 고정환율제란 금의 또 달러 교환 비율을 고정하고요. 다시 각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달러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금과 또 달러 공급이 세계 무역, 금융시장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IMF가 보조적 성격인 특별 인출권을 마련한 겁니다. 변동환율제도 시행 이후에 SDR의 중요성이 다소 퇴색하긴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원국들이 이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수단으로 SDR을 활용하면서 다시 유용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나 유로는 이미 이제 기축통화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안화가 이 편입 비율을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갈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국의 통화 위상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IMF는 지난 5개년도 수출 규모 또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를 SDR 편입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위안화가 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SDR 편입이 1999년 유로화가 탄생한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3대 기축통화로 부상함으로써 위안화 거래가 많은 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중국의 입김은 그만큼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개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채권 등 직접 금융이 활발해질수록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통제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IMF의 요건에 맞춰서 자본 통제를 일부 완화해야 합니다. 또 국제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달러와의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 것으로 보여서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통화경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안소영입니다.